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에서 시민혁명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우파 시민들이 사법체제의 이전구조에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나서면 국가정책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중국에서 국민이 나서서 경기부양책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미국에서 국민의 시민혁명을 촉구하는 글에 대한 인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페더럴리스트 저널과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이 외국인에게 1천만 달러의 뇌물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통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회사 부리스마의 창립자 마이콜라 질로체프스키와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페더럴리스트가 FBI의 첩보문서 FD1023을 통해서 바이든이 부리스마의 창립자 질로체프스키에게 뇌물을 지불하라고 강요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2016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하자 헌터 바이든에게 500만 달러, 조 바이든에게 500만 달러를 지급한 질로체프스키가 당황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탄핵되었습니다. 이미 하원 감독위원회는 은행의 소환권을 발동해서 외국에서 바이든과 그의 가족으로 자금 흐름을 입증하는 모든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뇌물수수를 수사해야 할 법무성과 FBI가 이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시민이 기본적인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민주주의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로 인한 미국인의 자신감 상실, 그리고 이념적 분열은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러한 도전은 트럼프 기소를 둘러싼 논란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배경을 형성합니다. 물론 트럼프에게 범죄 혐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지만 트럼프 기소장에 몇 가지 상호 관련된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보관할 권리가 없는 대통령 문서를 보관했고 그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 문서의 비밀을 해지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트럼프 자신도 자신이 아직 기밀로 분류된 이 문서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밀 자료의 신중한 보관을 요구하는 연방법에도 불구하고 보안이 되지 않은 위치에 기밀 문서와 혼합된 매우 민감한 문서를 보관했습니다. 트럼프가 국립문서보관소와 오랜 협상 끝에 일부 문서를 반환했지만 요청된 문서를 모두 반환했다고 거짓으로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범죄 혐의의 전부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미국 사법 시스템이 완벽한 이중구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힐러리 클린턴이 외국 세력이 접근했을 수 있는 가정용 컴퓨터에 수천 건의 국가 문서를 불법적으로 저장했으나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당시 FBI 국장이었던 제임스 코미는 힐러리와 이 혐의에 관련해 인터뷰를 하기도 전에 그녀에게 면죄부를 줘버렸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바이든과 그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법무성과 FBI가 전혀 반응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합니다. 바이든과 그의 가족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던 국세청 관리들이 법무부의 명령에 따라 모두 해고되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것이 바로 편향된 법집행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옳습니다. 국민은 정직하고 유능하며 법을 균등하게 집행하기로 결심한 리더십을 갈망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리더가 대통령 후보 예비경선과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실패한다면 국민이 직접 나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나서게 되면 국가의 정책이 완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한 사례를 지금 당장 중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북경 당국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의 새로 인프라 지출과 금리 인하를 비롯한 주요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부양책의 일환으로 북경이 부채가 많은 지방정부를 돕고 기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약 1,400억 달러에 해당하는 1조 위안의 특별국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별채권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 및 기타 이니셔티브 자금 조달에 사용됩니다. 그들은 또한 지방정부가 부채를 상환하는 데 간접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새로운 데이터가 국가경제 회복에 희미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주 목요일 국채금리를 인하한 데 이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은 최근의 모든 조치가 중국의 가속화되는 쇠락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적고 너무 늦었다고 조롱합니다. 북경의 극단적인 경기 부양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항생은행의 왕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가 침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고, 무디스의 카트리나 L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중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의 과도한 차입 이후 올해 부채 상환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장기적으로 성장이 더 약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소비자와 기업들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제공하는 신용으로 지출하지 않고 부채를 청산하고 있어서 글로벌 경제의 위기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이 직접 나서면 국가의 정책이 무용지물이 되는 현재 진행형 사례입니다. 미국에서도 국민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좌파 딥스가 2024년에 바이든을 물리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트럼프를 기소하고 법무성의 권력을 남용하는 데 지친 미국의 자유우파 국민들 사이에서 혁명에 관한 이야기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디 아메리칸 마인드가 출판한 글이 미국인의 점점 커지는 분노를 반영합니다. 글렌 엘머스가 쓴 이 글은 케빈 슬랙의 신간 War on the American Republic에서 발췌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예속 상태에 반대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사회에 이해관계가 있고 관리된 세력에 분노하고 그리고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무장한 시민이다. 따라서 도적당의 공포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시민이고 그들이 개인 무기를 등록하고 몰수해서 사람들을 국가의 강압에 무력하게 만들려고 한다. 이러한 폭정이 공공연한 갈등을 격발할 수 있다. 미국인은 5억정의 무기를 갖고 있다. 좌파들은 혁명을 축하하지만 명령체계를 가진 보수주의자들의 세력을 본 적은 없다. 좌파는 관료체계와 군 명령권에 대한 통제를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싸울 수 있는 병력은 거의 없다. 좌파는 지역경찰과 최근 제국주의 전쟁에서 돌아온 330만 베테랑을 소외시켰다. 우파는 오랜 학대 끝에 혁명의 구렁텅이로 뛰어들기 위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의지와 전쟁을 위한 준비가 공공연한 분쟁을 방지하고 어떤 일련의 가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강제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는 방법일 수 있다. 오늘날의 내전은 식료품점, 식당, 교회의 통로에서 도시와 국가, 이웃과 이웃 사이의 싸움이 될 것이다. 나는 여전히 우리가 거짓된 애국심과 부족주의를 거부하고 미국의 원칙과 놀라운 업적을 축하하면서 진정한 민족주의에 호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24년 대선이 미국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